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제목, 겟아웃. 제작, 2017년도. 감독, 조던필. 출연, 데니얼 칼루야, 앨리슨 위리엄스, 릴레 후어리. 영화 줄거리. 어두운 밤 주택가의 흑인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걸어간다. 지나가던 차가 옆에 멈추더니 남자를 쫓아오고 수상함을 눈치챈 남자는 따라오는 차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걸어가다가 보니 차가 멈춰 있는 것이 보인다. 갑자기 차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목이 졸리고 그대로 차에 실려 납치되고 만다. 장소와 시점이 바뀌어 어느 도시의 집. 사진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흑인 남성 크리스 워싱턴은 백인 여자친구인 로즈 아미티지와 함께 일전에 약속한 대로 그녀의 집에 방문하기로 한다. 자신이 흑인인 걸 로즈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불안한 크리스지만 로즈는 괜찮다고 크리스를 안심시킨다. 크리스는 키우던 개시들을 TSA 요원인 친구 로드 윌리엄스에게 맡기고 출발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도로를 질주하던 크리스와 로즈. 그런데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들이받아서 로드킬을 해버린다. 사슴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고 크리스는 죽어가는 사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낀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와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로즈라서 로즈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가만히 앉아있던 크리스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한다. 이에 바로 신분증을 보여주려던 크리스지만 이를 인종차별로 여긴 로즈가 신분증을 못 보여주게 막는다. 경찰은 공무상 필요하다 생각되면 뭐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로즈의 태도는 강경했다. 경찰은 결국 크리스의 신분증을 받지 못한 채 부서진 전조등과 백미러를 고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간다. 다시 로즈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크리스는 인종차별적 행동을 거부하는 로즈의 당당한 모습을 칭찬하고 로즈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윽고 로즈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 로즈의 아빠인 딘, 아미타지와 엄마인 미시 아미타지의 환대를 받은 크리스는 딘에게 집안을 소개받으면서 아미티지 집안의 사용인들을 만나는데 가정부인 조지나와 집사인 월터 같은 사용인들이 모두 흑인임을 알게 된다. 딘은 백인 가족의 흑인 피고용인 조합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알지만 오래전부터 이 집안과 함께 해온 사람들이라 내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크리스는 이에 납득하여 별다른 의심은 품지 않는다. 또한 로즈의 조부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흑인인 제시 오원스에게 패한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후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딘은 미시가 정신과 의사임을 밝히고 흡연자인 크리스에게 미시의 최면술 치료를 받으면 흡연 욕구가 싹 날아갈 거라고 추천한다. 그리고 곧 저택에서 정기적으로 열었던 파티가 열릴 거라고 알려준다. 이때 조지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잔에 아이스티가 넘치도록 들이붓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크리스는 별다른 이상을 눈치채지 못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의 남동생인 제레미 아미타지까지 집에 도착하고 크리스는 아미타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긴다. 처음에는 로즈의 과거사가 나오면서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웠지만 제레미가 술에 취해 크리스의 인종을 거론하며 유전자, 주짓수 관련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두워진다. 하지만 미셸 체지의 큰 다툼 없이 저녁 식사는 끝난다. 이후 잠자리에서 제레미의 인종차별적인 행태에 불만을 품는 로즈.
크리스는 로즈의 탓이 아니라며 그녀를 위로한다. 크리스와 로즈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잠에 든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크리스는 잠이 오지 않아 담배를 피려고 나온다. 그런데 집사인 월터가 미친 듯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하지만 월터는 그냥 크리스를 제치고 달려가 버린다. 뭐가 뭔지 몰라 얼떨떨한 크리스가 집을 보니 이번엔 조지나가 창밖 어딘가를 주시하다가 사라진다. 섬뜩한 기분에 담배도 안 피고 들어온 크리스는 아직 잠들지 않았던 미시를 만난다. 미시는 크리스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얼떨결에 앉은 크리스는 찻잔을 숟가락으로 돌리는 미시의 최면술에 빠져든다. 교통사고로 차에 치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크리스의 속마음을 최면술로 꿰뚫어본 미시. 미시는 찻잔을 숟가락으로 3번 두드려서 크리스의 마음을 심연의 깊은 고신 침잠의 방에 빠뜨려 버린다. 침잠의 방에서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한 채 바깥 세상을 TV 화면 보는 것 마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는 발버둥 치다가 잠에서 깨어난다. 꿈인 줄 알았지만 정말 담배만 봐도 역겨워지는 기묘한 현상에 크리스는 친구인 로드에게 전화한다. 하지만 그곳에 계속 있으면 최면술로 상노예가 될 거라는 실없는 말만 듣는다. 이후 카메라를 들고 저택 주변을 찍던 크리스는 월터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네지만 무언가 정상이 아닌 월터의 모습에 석연찮은 감정을 느낀다. 월터는 자신의 취미가 달리기라서 어젯밤에도 달리던 중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놀래켰다고 크리스에게 사과한다. 동시에 로즈가 정말 아름답지 않냐고 뜬금없는 칭찬을 한다. 이에 크리스는 월터가 로즈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품는다. 그 와중에 저택의 2층에는 조지나가 자신의 머리를 이리저리 들춰보고 있었다. 이후 로즈와 월터에 대해 얘기해본 크리스지만 로즈가 반신반의하는 바람에 딱히 성과는 얻지 못한다. 이윽고 파티를 위해 아미티지 저택의 방문객들이 속속 도착한다. 신기하게도 모두 백인이었는데 크리스를 보면서 몸이 튼튼해 보인다는 둥, 골프는 좀 쳐봤냐는 둥, 밤일 잘하게 생겼다는 둥, 미묘하게 인종과 신체에 관련된 불쾌한 덕담을 한다. 이에 크리스는 물론이고 크리스의 여자친구인 로즈의 표정 역시 점점 안 좋아진다. 결국 크리스는 파티 곳곳에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백인 틈바구니 사이에서 식사를 즐기는 한 흑인하고 동족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먼저 인사를 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로건 킹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크리스는 이번에도 저택의 사용인들처럼 무언가 사람 같지 않게 어색한 반응을 하는 로건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다. 심지어 로건이 부인은 그와 나이 차이가 훨씬 나는 백인 아줌마였다. 게다가 헤어질 때 크리스는 흑인식으로 주먹을 부딪히는 인사를 청하지만 로건은 그냥 그의 주먹을 붙잡으면서 인사한다. 그렇게 헤어지면서도 크리스는 로건이 어디선가 본 듯 낯익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시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던 크리스는 파티장과 좀 떨어진 곳에서 홀로 앉아있는 장님을 만난다. 자신을 짐 허드슨이라 밝힌 그는 명망 있는 갤러리의 주인이었는데 크리스의 사진 촬영 실력에 감탄했고 다양한 이미지를 포착할 줄 아는 크리스의 신미함이 참으로 부럽다고 말한다. 짐과 헤어지고 피곤함을 느껴 집 2층으로 올라간 크리스. 1층에서 활발하게 담소 중이던 백인들이 크리스가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대화를 뚝 멈추고 2층의 소리를 주시하지만 크리스는 알지 못한다. 2층에서 크리스는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한다. 크리스는 로즈에게 조지나가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뺀 것 같다고 말한다. 로즈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크리스는 만류한다. 이후 크리스는 로드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 사람들 다 너무 이상하고 손님 중에 유일한 흑인인 로건은 더 이상하다고 하소연한다.
로드는 거기 진짜 수상하니 성노예 되기 싫으면 나오라고 말하는데 조지나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뽑은 것에 대해 청소 중 실수였다며 사과한다. 크리스는 괜찮다고 하면서 일러 바치려는 건 아니었다고 사과하며 가끔 자신이 많은 백인들에 둘러싸이면 긴장하게 된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갑자기 조지나가 웃으면서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조지나는 힘들지 않다고 하며 아미티지 집안은 우리에게 정말 잘 해준다는 말을 남기고 방에서 나간다. 대체 뭔지 모르는 가운데 1층으로 내려간 크리스는 파티 참석자 중 유일한 아시아인에게서 흑인으로 살 때 이득이 많은지 불이익이 많은지 질문을 받는다. 질문이 껄끄러웠던 크리스는 지나가던 로건에게 바통을 넘기는데 로건이 어색하게 답변하는 와중에 로드에게 보내주려고 로건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그만 플래시가 터져버린다. 그런데 플래시를 받자마자 로건이 방금 전에 예의 바른 어색함과는 달리 극도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크리스를 붙잡고는 겟아웃, 나가라고 욕을 하며 외친다.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가라고 외치는 로건이 모습에 크리스는 얼떨떨해하고 사람들이 로건을 말리면서 안정을 위해 데려간다. 이후 거실에서 기다리던 크리스와 로즈에게 디는 미시가 로건을 치료했고 로건은 발작 증세가 간혹 나타난다면서 플래시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다시 나타난 로건은 아까 전에 흥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음에 어색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으로 크리스에게 사과하고 나간다. 이에 디는 이제 빙고 게임을 할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로즈는 크리스와 함께 산책이나 가겠다면서 게임에서 빠진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벤치에서 크리스는 로즈에게 자기 사촌도 간질이었는데 로건은 발작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대체 뭔지 알 수가 없고 로즈의 어머니인 미시가 자기에게 최면을 건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크리스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싫다는 생각을 말하지만 로즈는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크리스의 태도에 화를 낸다. 하지만 잠시 후 상황이 진정되고 크리스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이 911에 연락했으면 구할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다면서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죄의식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로즈는 자신의 전부이고 로즈 없이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애정을 표현한다. 이에 로즈는 크리스를 위로하면서 그의 말대로 대충 핑계를 대고 이곳을 떠나자고 말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원에서는 크리스의 사진을 두고 디니 사회를 보는 기묘한 빙고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에는 마치 경매를 하듯 아까 크리스가 만났던 짐 허드슨이 빙고판을 들어올리고 참가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다. 어느덧 밤이 되고 참석자들은 모두들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와 로즈는 2층으로 올라가고 크리스는 로즈에게 필요한 짐을 챙기라고 말한다. 로즈가 짐을 챙기러 잠시 방을 비운 사이 크리스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아까 크리스가 보낸 로건이 사진을 본 로드가 크리스에게 전화로 이 사람은 안드레 헤이오스 아니냐고 되묻는다. 꽤나 유명했던 재즈 가수였는데 몇 개월 전에 실종된 사람이었다. 실종된 사람이 이곳에서 버젓이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크리스가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찰나 하필 로드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방구석의 다락방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한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곳을 살펴본 크리스는 웬 사진 뭉치를 발견한다. 놀랍게도 거기엔 흑인 남자친구는 크리스가 처음 일하던 로즈가 수많은 흑인들과 연인처럼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 속엔 아미티지 집안의 사형인인 조지나와 월터도 끼어 있었다.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로즈가 짐을 다 챙기고 나타나 크리스에게 떠나자고 말한다. 크리스는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로즈에게 차키는 찾았냐고 묻지만 로즈는 가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다고 말한다. 크리스는 내려가면서 찾자고 말하고 1층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문은 제레미가 가로막고 있었다. 봉을 휘휘 돌리면서 어딜 가냐고 묻는 제레미에게 크리스는 걔가 아픈 것 같아서 빨리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로즈 역시 옆에서 거들지만 나머지 아미티즈 가족의 반응은 아까와 달리 매우 어두웠다. 결국 제레미가 크리스를 공격하면서 그를 보낼 의사가 없음을 알린다. 댄까지 이상한 말을 하면서 크리스를 압박하는 가운데 크리스는 로즈에게 어서 차키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데 로즈는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계속 차키를 찾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표정을 뒤바꾸면서 미리 손에 쥐고 있던 차키를 보여준 뒤 내가 차키 줄 수 없는 거 알잖아, 자기. 라고 말한다. 가족들이 모두 한 동속이었던 것. 어떻게 탈환하려는 크리스였지만 미시가 찻잔을 3번 두들기자 처음 최면에 걸렸던 것처럼 침잠의 방에 빠져 몸의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결국 크리스는 지하실로 끌려가고 만다. 그렇게 크리스가 실종되고 며칠 동안 로드는 전화가 안 되는 것에 불안해하다가 안드레 헤이오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경찰에 찾아가 크리스의 실종을 알린다. 하지만 흑인들을 붙잡아 최면을 통해 성노예로 만든다는 로드의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비웃음만 받고 돌아온다.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의 전화와 통화가 연결되지만 받은 건 로즈였다. 크리스는 이미 며칠 전에 이곳을 떠났다고 말하는 로즈의 거짓말을 간파한 로드는 이를 녹음하려 하지만 로드가 녹음하는 것을 눈치챈 로즈가 로드에게 넌 언제나 나랑 자는 게 아니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어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엉뚱하게 돌려버린다. 결국 로드는 로즈에게 유혹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여유로운 웃음을 짓는 로즈의 모습을 나머지 아미티즈 가족들이 흐뭇하게 바라본다. 한편 고풍스러운 방에서 깨어난 크리스는 소파에 허리띠로 팔다리가 묶인 채 어떤 TV를 강제로 시청하게 된다. 그곳에는 로즈의 조부가 나타나 아미티즈 집안 사람들과 함께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아미티즈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등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린다. 16 이후 화면에 찻잔이 돌아가면서 다시 최면에 빠진 크리스가 깨어났을 때 보인 것은 머리를 깎은 채 화면에 나온 갤러리 주인 짐 허데슨이었다. 그는 이건 화상통화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알려준다. 사실 여기 백인들은 흑인의 신체적 우월성에 매료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흑인의 신체를 빼앗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싶어 했다. 아미티즈 집안은 로즈의 조부가 제시 오원스에게 패배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여기에 찬동하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납치한 흑인들을 경매해 자신들의 뇌를 흑인의 몸에 이식해왔다. 백인의 자아의 흑인의 몸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었다. 크리스에게 이곳에서 나가라고 외쳤던 안드레 헤이오스 역시 영화 첫 부분에서 납치되어 몸을 빼앗긴 흑인이었다. 여기서 로즈는 흑인들을 연인인 척 집으로 유인하는 역할, 디는 뇌이식을 맞는 집도이, 제레미는 간호사 및 직접 흑인을 납치하는 역할, 미시는 최면에 몰아넣어 몸의 통제권을 빼앗는 역할이었다. 아미티즈 집안 자체가 흑인의 신체를 빼앗아 백인에게 주는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짐은 몸을 빼앗긴다고 해서 크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며 수술 후에도 일부 남아있을 크리스의 뇌 덕분에 크리스는 침잠의 방에서 주체적인 자아가 아니라 마치 TV를 보는 시청자처럼 제3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 알려준다. 안드레가 크리스에게 나가라고 외친 것도 카메라 플래시를 통해 침잠의 방에 있던 본래의 자아가 잠시 깨어난 것이었다. 또한 짐은 자신이 크리스의 몸을 산 이유는 건강한 신체만 추구하는 여타 백인들과 달리 크리스의 신체를 통해 그의 신미안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임을 알려준다. 모든 것을 알려준 짐은
화상 통화를 종료하고 크리스는 절망에 빠지지만 이윽고 소파에서 솜이 튀어나온 부분을 보게 된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레미가 크리스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휠체어를 끌고 온다. 찻잔 휴면으로 짐작에 방에 빠졌을 거라 확신한 제레미는 별 의심 없이 크리스의 구속을 풀어주고 휠체어에 태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크리스는 소파의 솜을 귀에 쑤셔 넣어서 찻잔 소리를 듣지 않았다. 단단한 콩으로 제레미의 뒤통수를 2번 연달아 가격한 크리스는 앞에 박제된 숫 사슴을 바라본다. 한편 짐의 머리 위피와 두개골을 모두 절제하고 뇌이식 준비를 마친 뒤는 제레미가 오지 않자 수상쩍게 여기고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본다. 크리스가 곧바로 나타나 사슴 박제의 뿔 부분을 딘의 경동맥에 꽂아버린다. 급소를 찔린 딘은 피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수술실 바닥에 쓰러져 죽고 딘이 넘어뜨린 촛대의 불이 수술대 천에 옮겨 붙어서 저택 1층 위로 번져가기 시작한다. 크리스는 1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주방에서 조지나와 마주친다. 하지만 조지나는 크리스를 보자마자 황급히 도망치고 다음 방으로 간 크리스는 곧바로 미시를 만난다. 미시는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서 크리스에게 최면을 걸려고 하지만 크리스가 먼저 찻잔을 바닥에 던져 깨버린다. 결국 송곳으로 저항해보지만 오히려 그 송곳으로 미시가 크리스에게 찔려 죽는다. 이후 집을 나가려던 크리스는 아직 살아있었던 제레미에게 뒤에서 기습을 당하는데 제레미의 장기인 주짓수에 당할 뻔하지만 송곳으로 다리를 찔러서 제압한 후 얼굴을 발로 치식여서 제대로 확인 사살하고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 그리고 차를 몰아 이주 같은 저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만 조지나를 쳐버리고 만다. 바닥에 쓰러져 미동 하나 없는 조지나를 보며 그냥 가려던 크리스지만 교통사고로 죽은 어머니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조지나가 생각나서 결국 조수석에 태우고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크리스의 탈출을 눈치챈 로즈가 총을 들고 나오고 조수석에서 깨어난 조지나가 크리스 보고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말하며 공격한다. 결국 자동차는 나무에 부딪힌다. 알고 보니 조지나에게는 로즈의 조모의 뇌가, 월터에게는 로즈의 조부의 뇌가 이식되어 있었다. 즉 조지나는 로즈의 할머니, 월터는 로즈의 할아버지였던 것. 증거로 조지나와 월터의 이마에는 뇌이식 수술을 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월터가 밤에 달리기 연습한 것도, 로즈가 예쁘다고 칭찬한 것도 사실은 베를린 육상 선수였던 로즈의 조부였다. 결국 조지나는 차가 나무에 부딪힌 충격으로 사망하고 겨우 차에서 빠져나온 크리스는 로즈의 총격을 피해 도망치려 하지만 로즈의 부탁으로 뒤쫓아 하지만 크리스는 기지를 발휘하여 휴대폰 플래시로 월터를 안드레처럼 정신 차리게 만든다. 월터는 총을 겨누며 쫓아온 로즈에게 할아버지인 양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총을 건네받는다. 그리고 그대로 로즈의 복부에 총을 발사한 뒤 자신도 머리에 총을 발사하여 자살한다. 크리스는 죽어가면서도 사랑한다고 애원하는 로즈에게 다가가 목을 조른다. 하지만 알듯 모를 듯 웃는 로즈를 보며 차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놓아준다. 그런데 이때 경찰차가 도착한다. 로즈는 경찰차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친다. 하지만 경찰차에서 내린 것은 크리스의 친구인 로드였다. 크리스는 로드의 차에 타서 불타는 저택을 떠나고 로즈는 땅에서 쓸쓸히 죽어간다. 크리스는 어떻게 자기를 찾았냐고 로드에게 묻는데 로드는 이 몸이 바로 TSA 요원이라고 쿨하게 대답한다. 이후 음악이 흐르면서 영화는 끝난다. 지금까지 겟아웃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화 관련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